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누구였을까? 이 세상에는 정체를 끝끝내 드러내지 않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세계 금융의 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2008년 10월, 세계가 금융위기로 흔들리던 그 시기, 한 온라인 암호학 포럼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이 글을 쓴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식 이름이지만 그가 일본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메일만으로 소통했고 목소리도 얼굴도 국적도 모두 미스터리. 사람들은 그가 일본인일지 미국의 천재일지 혹은 팀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죠. 2008년 금융위기, 은행이 무너지자 많은 이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돈이란 무엇인가? 사토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중앙기관이 없는 디지털 화폐를 제시한 겁니다. 정부나 은행 없이도 서로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돈. 바로 비트코인. 사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시작이었죠. 사토시는 단순한 이론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첫 번째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첫 번째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네시스 블록이라 부릅니다. 제네시스 블록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 즉 모든 비트코인의 시작점이야. 마치 나무의 뿌리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 이 블록은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만들었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와 의미들이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어. 제네시스 블록의 데이터에는 아주 특별한 문장이 숨겨져 있어. 더 타임즈 3젠 2009 챈설러 암브링크 어브 세컨드 BAI 라우트 포 뱅크스. 이건 영국의 신문 더 타임즈에 실렸던 당시 헤드라인이야. 해석하자면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이 두 번째 은행 구제 금융 직전에 있다. 사토시는 이 문장을 넣음으로써 정부와 은행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정치적 선언을 한 거야. 즉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시작된 거지. 보통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보상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받게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네시스 블록에서 채굴된 50비트코인은 지금까지도 어디로도 옮겨진 적이 없어.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돼. 기술적인 이유. 최초 블록의 보상은 구조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상징적인 이유. 사토시가 이 첫 50비트코인을 영원한 상징으로 남기려 했을 가능성. 2011년 사토시는 마지막 이메일을 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가격으로 약 90조 원.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을까? 이건 단순히 기술을 만든 걸 넘어서 세상을 바꾸려는 철학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어. 2008년 전 세계는 금융위기를 겪었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부실한 대출을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무너졌고 그걸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살리게 되었지. 이걸 구제금융이라고 해. 왜 일반 사람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은행이 망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이 질문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시작이었어. 비트코인의 첫 블록, 제네시스 블록 안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지. 더 타임즈 3젠 2009 챈설러 암브링크 어브 세컨드 BAI 라우트 포 뱅크스. 영국 재무장관이 두 번째 은행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야. 사토시는 기존 은행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걸 세상에 조용히 강하게 알리고 싶었던 거야. 기존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 정부, 대형은행 같은 중앙 권력이 통제하지. 하지만 사토시는 이런 생각을 했어. 왜 꼭 누군가를 믿고 돈을 맡겨야만 할까? 기술로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 즉 비트코인을 만들었어. 참고로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서 비트코인 첫 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보름 정도 당대 유명 암호학자였던 할핀니와 함께 15일 정도의 디버그 작업을 하였고 그 뒤부터 다른 이들도 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토시가 가진 지갑들에 있는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즉 사토시는 자기가 만든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수천만 배로 늘어나고 90% 이상의 하락폭을 수차례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출금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해서 채굴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유저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진짜 멸망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사토시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을 때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밝혀진 것만 최소 100만 BTC 약 100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투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이 한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물량인 65만여 개보다 많으며 BEB 솔루션 기업에서
비트코인 투자업체로 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49만 개의 eBay 이상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그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양한 음모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 영향력이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탐낼 만한데 아직까지도 영국 MI6, 중국 MSS, 러시아 SVR, 대한민국 NIS, 일본 CIRO 등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모사드나 CIA 조차도 결국 끝내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정보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란 정보기관 입장에서 확실한 대어입니다. 찾아낸다면 그 자체로 정보기관의 실력을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국 정보기관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정보기관이 찾지 못했다는 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긴 합니다. 아니면 이미 찾았지만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에 채굴된, 즉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는 40BTC가 다른 계정으로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4% 하락했는데 개발자의 정체가 알려지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인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오히려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100만 비트코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기 위해 목숨까지 노릴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으니 살고 싶다면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지만 억측이기도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은 맞지만 해당 논리대로라면 세계적인 대부호들은 전부 신변의 안전을 위해 공식 석상에 나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 생존해 있고 의도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신뢰도와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익명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약 살아있는 개인이라면 비트코인의 위상이 그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공공의 모습을 비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체를 드러내거나 그의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비트코인이 다단계 스캔과 비슷해지며 신뢰도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망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표된다면 그에게는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현금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물량이 사망으로 인해 아예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자사주 소각을 빗대어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암호키 등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추측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익명, 돈이 아닌 이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은 이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페이팔 세계 각국의 은행들까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사기 해킹 투기, 그가 원했던 이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가 왜 익명을 택했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사토시는 인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드를 믿었고 그 코드에 신뢰를 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분산시키는 기술이며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혹시 사토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스스로의 금융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랐던 건 아닐까요? 그가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그가 남긴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 손에 있습니다.